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반 개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제가 노량진에 2003년에 온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뭐 상황이니만큼 받아들이고 즐겁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 8주 개강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변화를 이제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노출의상을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를 다른 데서 자르고 와봤습니다. 이 비싼 머리예요. 평소에 비싸서 못 가던데 모의고사 개강이라고 어제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별로 이쁘진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모의고사 개강인데 시험지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들 잘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강 듣던 분들도 이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반이 되면은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문제 풀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직강 듣다가 요즘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상반기에도 보강 듣고 이러느라고 인강을 하나도 안 들은 건 아니지만 학원에 나와서 직강 듣는 만큼 사실 보강도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실시간으로 문제 풀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려고 나오신 분들인데, 아이고 올해는 이게 언제 끝이 날래나, 올해 안 끝난다라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직강이 이제 언제부터 다시 재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9월 며칠이지? 모르겠다. 9월 6, 7, 8, 9, 9월 9일 같아요. 오늘 9월 9일인데 지금 9월 9일 오전 8시 42분입니다. 근데 그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9시 영업 종료는 다음 주 넘어가면 정말 다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규제는 그거는 풀어줄 것 같은데, 그 12종 위험군 학원 들어가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직강으로 조금씩 이제 뭐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뭐 임용이고 다른 데서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도 없는 게, 나와서 시간 정해서 다 같이 문제 풀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우리 반 안에서는 별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안 되긴 하지만 우리 반 안에서는 별일이 없다고 믿지만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왔다 갔다 교통수단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이제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거 그러면은 어머 3주 격리요. 3주 격리. 아무리 좋아봐야 2주 격리. 우리 친구 어머니 확진됐거든요. 진짜 무서워서 밖에 나가시는 분도 아닌데 동네 병원 아니면은 대학병원 뭐 눈인가 어딘가 뭐 백내장인가 녹내장가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거 병원 이외에는 안 가신 것 같은데, 그럼 병원에서 얼마 뜬가?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철이나 버스나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옮을 위험 별로 없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우리 친구 어머니한테 몇 시에요? 애취! 그러고 뭐 이렇게 재채기를 하지 않는 한, 아니요, 정말 걸릴 사람은 어떤 경로로든 뭔가 왜 걸렸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병원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1인실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2인실이면 나흘만 하면 옆 사람 바이러스 또 오고 나흘만 하면 또 오고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도 이번에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 병원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병에 안 걸리는 게, 우리는 건강하니까 뭐 몸살처럼 이겨내겠지만 이게 수험생으로서는 이게 지금 아플 단계는 아니죠. 만에 하나 꼭 아파야 된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아파야 된다면 시험 끝나고 12월 초쯤 2차 준비를 혼자 쓸쓸해도 되니까, 뭐 만에 하나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규제가 좀 풀린다 그래도 학원에 나오세요라고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건 진짜로 규제가 풀리면은 나오실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서 나오실 분은 나오고 그냥 인강으로 들으실 분은 그냥 인강으로 들으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 주도 여러분들 뭐 2단계 이제 갑자기 1단계 되겠어요? 2.5단계에서 다음 주도 2단계 가서 다음 주도 학원은 안 풀릴 것 같아요. 어쨌든 출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풀이반에서는 느끼셨겠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턱턱턱턱턱 들어가니까 이게 제한 시간 내에 못 푸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반은 여러분들 문제를 배치를 할 때 어이없이 쉬운 거 내지는 너무도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배치를 좀 해가지고 전체 시간 내에 좀 풀 수 있도록 문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반이 문제풀이반보다 시간에 맞게 푸는 데는 조금 더 문제 배치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요. 자, 그리하여 어쨌든 색인을 좀 보셔야죠. 문제가 뭐 섞여 있긴 한데 실전형으로 보다 보니까 교육론, 문법, 문학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섞은 지금 기준은 작년 시험 문제 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섞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교육론 앞에다 쭉 배치하고 그리고 문법 배치하고 문학 배치하고 근데 이제 뭐 앞에 기입형이 있고 뒤에 서술형이 있긴 하지만 기입형이 좀 중간중간 있으면 어때요? 교육론 기입형 서술형, 문법 기입형 서술형, 그렇게 교육론 다 묻고 문법 다 묻고 그리고 이제 문학 묻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막 섞여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원래 시험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제 푸는 건 그렇게 풀지만 우리 공부할 때는 좀 문법은 문법끼리. 그럼 여러분들 문법은 문법끼리라고 하면은요. A형 2, 3, 5, 8, 9번이고 그 다음에 B형이 5번, 6번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뭐 같이 풀어야 될 건 대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2번은 평파열음만 나와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이거는 뭐 기입형으로밖에 낼 수 없는 거지만 마차르마라는 게 평파열음에서 시작을 해서 깔끔하게 복습을 하고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지 평파열음한지 개콘지 어쨌든 개가 우리말에 히읗 받침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보는 게 평파열음화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답이 마차르마 나가고 비유마 나가고 그래서 그 예로 든 단어 실제 표면형 실제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까지 보는 건데 여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마지막 단까지 보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문제풀이반에서 복습이 이미 되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입형이죠. 기입형으로 이제 중세국어 의문문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것도 문제풀이반에서 이 중에 한 반은 했어요. 반은 하고 나머지 반은 뭐냐면은 동사하고 형용사 우리 맨날 뭐 있다 없다 계시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게 반은 섞여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오늘 그 우리말 법론에서 문제 삼는 거 생기다 하고 맞다 얘네들이 법적으로는 지금 동사 자동사인데 형용사의 기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또 기억나는 사실이 있죠. 우리 중세국어는 자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얘네 셋이 엄청 친하잖아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사용하던 우리의 조상들께서는 그런 단어를 안 썼겠지만 현대 국어 측면에서 볼 때 중세국어의 용어는 타동사와 비타동사로 나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자동사와 형용사와 서술격조사 얘네 세 개가 되게 친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기질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5번에 동사, 형용사 구별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잖아요. 동사와 형용사는 구별이 너무너무너무 베리베리 잘 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너무 베리베리베리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한번 그거를 애써서 나눠보건가 아직 미지수인 경우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동사, 형용사 보시고 유의관계 얘를 빔을 안 만들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뭘 보고 만들었느냐 마더텅 그 다음에 9번 문법의 변천 다시 보겠습니다. 되게 낯익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반에서 문학을 4주 정도 했잖아요. 4주 반 한 거지. 근데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좀 생생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내실래나? 어쨌든 문법의 변천도 보시고 국어사죠. 국어사 좀 보시고 그리고 B형에서 여러분들 이거 두 문제를 이제 오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피동문의 특징하고 사이소리 현상하고 두 개 보겠습니다. 이게 사이소리 현상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논문까지 뒤져가지고 만든 건데 얘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6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서 뭐 모둠 1, 2, 3, 4, 5 뭐 이렇게 뭐 해갖고 걔네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걔네들이 우열반에서 우반인가 봐 걔들이 5번을 갖고 얘네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론서를 다 짜게 해서 빔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직강 나오셔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봐가지고
섞어서 할 거예요. 아마 피동문 먼저 하고 사이소리 하고 좀 쉬었다가 쉬운 거 하나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촬영만 하니까 그냥 쭉 가시죠. 뭐 쭉. 강약 조절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이게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식스를 빨리 드셔야 돼요.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체조했다 하시고, 저는 이제 직강 들으신 분들이 없으면은 촬영할 때 힘들거든요. 빼먹을 기가 없어서. 근데 제가 자주 쉬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할게요. 좀 있겠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오전에 한 번 쉬고 뭐 오후에 한 번 쉬고 이럴 텐데, 요즘에는 막 오전에 두세 번 쉬고 오후에도 두세 번 쉬고 그래요. 이게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여러분들 대단히 힘이 들어서, 저는 알아서 쉬면서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제가 이 문제는 좀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좀 정지 했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죠. 오늘 뭐 수업한다 그래서 이걸로 끝이 아니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품사에서 동사 형용사 에서 주로 이제 자동사 형용사의 문제, 그리고 피동문, 중세국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하고 국어사. 그래서 국어사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빔을 만들 때 문제로 나온 거 딱, 문제가 계란 노른자면 계란 노른자만큼 띵 만드는 게 아니라 계란 흰자까지 넉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문제를 푼 거 이외에 조금 폭을 넓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결론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복습을 해야 되고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아예 복습을 딱 그만큼만 할 수 있게 사이소리 현상도 중세국어의 사이소리하고 지금 그 관형기억 조사를 다시 한번 쭉 복습을 2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로 딱 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같이 보는 거지. 아유, 지금쯤이면 공부가 다 됐을 테니까 요것만 하고 지나가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습할 때 좀 짜증나세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유의관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문법은 지금 거진 다 같이 할 거고,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할 거고, 여러분들은 좀 쉬었다 보시겠지만은 지금 문학 같은 경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예요. 저 북쪽 신화하고 남쪽 신화의 차이점. 그래서 뭐 주몽 신화 거기 나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그 R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R의 상징이 다르고 R 속에 있었던 기간이 다르고 의미가 R을 깨고 나오는 것의 의미가 다르고, 근데 그 R을 깨고 나온 애가 이제 활을 잘 쏘잖아요. 활의 의미, 활을 잘 쏜다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유화로 따지면은 주몽이 엄마 유화로 따지면은 여성 영웅의 의미.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북방계 신화 남방계 신화의 차이 8번부터 B형 8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금방울전을 보면은 시간이 무지하게 단축이 되는 거죠. 금방울전을 보고 북방계 남방계 신화의 차이를 보면 한 얘기 또 해야 돼요, 다시. 그럴 바에는 B 8번 보고 A 4번 보면은 시간이 엄청 줄어듭니다요. 그래서 이거 2개가 이제 오늘 우리 모의고사반의 여러분들 포인트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화정가, 된동어미 화정가,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는 교과서에 전혀 안 실려 있다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요즘 한 3, 4년 사이, 4, 5년 사이 그때부터 이제 교과서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된동어미 화정가를 배운 적이 없고, 제가 그래도 나름 학교 생활을 9년, 10년 정도 했잖아요. 10년 동안 된동어미 화정가를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임용 공부하고 임용 수업하면서 요즘 교과서에는 뭐가 들어가나, 옛날에 비해서 옛날 게 뭐가 빠지고 뭐가 새로 들어가나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얘가 여러분들 고전문학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기존 교과서에 하나 더 들어간 가사예요. 새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 게 빠지면 빠졌지. 예.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배웠나 모르겠는데,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발령받아서 학교로 갔을 때 태평사 이런 거 수업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 교과서는 태평사가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예. 근데 이제 빠지는 거 있어도 새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 고전문학을 된동어미 화정가는 새로 들어간 스타일인데 아직까지 임용이 안 나왔어요. 그 얘를 좀 우리가 뭐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봐요. 얘 이거 출력하면은 한 30페이지 되는데. 그래서 된동어미 화정가의 전반적인 틀, 구조, 주제, 그리고 된동어미 화정가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를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 입장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출제자라면 댄덩어미 화전가에서 문제를 어딜 내겠는가예요. 그거를 잘 집어내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댄덩어미 화전가는 여러분들 반영론 쪽으로 봐요. 댄덩어미 화전가의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댄덩어미 화전가 안에 나타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회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A형이 많이 몰려있네. 그 다음에 인식적, 윤리적, 미적 가치 이런 것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라는 게 주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소설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고, 소설의 구성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경을 보든 구성 단계를 보든 인물 캐릭터, 인물 창조를 보든 인물 제시 방법을 보든 이게 다 여러분들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학에서는 문학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정도 볼 거. 믿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1회에서는 강조 지점을 문법하고 문학만 말씀드렸고 교육론은 여러분들이 내일 하실 거고, 자, 빔 맨 앞 페이지 보시죠. 자, 요게 여러분들 우리 기평 2번 문제입니다요. 기평 2번 문제. 이거 내가 이걸 테이프로 붙여놓든지 해야지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자, 2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국어, 중세국어 이제 그냥 섞어서 할게요. 이제 모의고사 반인데. 자, 그러면 평파요르마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이래요. 그러면 얘도 답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차르마 비유마예요. 그래서 마차르마 비유마 얘기를 왜 나왔냐면 그놈의 히읗 받침 때문에. 그러면은 히읗이란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평파요르마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가는 얘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이엇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히읗이라는 게 평파요르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얘가 좀 예외적으로 존재를 하는 애니까 예외를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 원칙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빔 구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대기, 평파요르마를 한번 짧게 보고 핵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받침 히읗의 발음까지 쭉 연결을 시켜서 보는 겁니다. 요 안에 여러분들 얘기가 다 나와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음절의 끝소리들 나오고 히읗도 나오고 여기서 복습하는 거죠. 표준 발음법 가지고 어문 규정에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마지막 아닌가요? 그러면은 평파요르마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시험 치기 전에 문제로 푸는 게 저게 아마 마지막일 듯. 2, 3, 4, 5, 6, 7, 8에 지금 배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회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평파요르마가 문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풀 기회가 있다면은 서술형으로 좀 어려운 건 풀 기회가 있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자, 복습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얘도 이론이 일단 쭉 있어요. 이론이 쭉 있고 나중에 얘네들 문제가 있으니까 빔만 쭉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대기 양순인 선생님 책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양순인 선생님 책으로 이제 빔을 만들고 문제를 여기서 이제 얘를 따고 이런 이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지 평파요르마인지 한문총은 그 부분 이제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그걸로 진도 나가고 복습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어려운 책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요. 자, 음절의 끝소리 1번 규칙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들? A라는 의문이 B라는 의문이 된다. 언제? X라는 의문 앞에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X 앞이라는 게 대치 조건이어서 원래는 AX였는데 얘가 BX로 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빵 이런 건 안 되고 여러분들 밭 그래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 이 자식아. 엄마 아빠는 거지가 될 테니까 할 때 여러분들 밭 또 팔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밭이 우리가 3만 평이다 그러면 밭이가 아니라 국유음화가 돼가지고 밭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고 을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었다 그러면 그래 밭을 팔어라 이렇게 되겠지만 얘가 음절의 끝소리라 밑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와 얘가 됐다라는 거죠. 얘는 쌍디귿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A고 얘가 지금 B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깔끔한 상태로 다시 보시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는
끝소리였던 A가 B가 됩니다. 언제? 그 다음 음절의 초성 X 앞에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됐죠. 얘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요, 얘랑 좀 다르잖아요. A가 B가 되는 거예요. 언제? X 뒤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칼, 날이 얘 뒤에서 칼, 날이 되는 거, 이런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A가 B가 되는데 그게 X 앞에서 A가 B가 되느냐, A가 B가 되는데 X 뒤에서 B가 되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긴 한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당연히 얘일 것이다. 됐죠, 거기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A가 B가 됐어요. X 앞에서. 자, 얘 보세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할 때 앞도, 얘 비읍됐죠. 밭도 팔아 할 때 얘 디귿됐죠. 야, 밖도 어두워, 기억됐죠. 자, X 앞에서 디귿 앞에서 피읍이 비읍됐고 티읕이 디귿됐고 쌍기역이 기억됐잖아요. 근데 뒤에 모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달라지죠. 앞이 막혔다, 그 다음에 밭을 팔아라, 밖이 어둡다, 그래서 다 지소리를 내니까 A가 B가 됩니다. X 앞에서. 근데 여기서 그 A에 해당하는 애가 누군지를 보자는 거죠, 지금. 자, A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더라, 에요. 저 A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은 다 들어갈 수 있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부터 시작해서 쌍자음,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음절에 종성에 못 들어가는 쌍자음이 있죠. 걔네들이 뭔데요? 쌍디귿 못 들어가지, 쌍지읒 못 들어가지, 쌍비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애들 지금 다 뺀 거예요. 그러면 쌍자음 중에서 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있고, 그리고 저 뭐식이냐, 원래 칠종성에 해당하는 애들 이 앞에 없고, 그러니까 원래 현대국어의 칠종성으로 소리나는 애들 이외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결국은 비읍되는 거고, 얘네들이 결국은 디귿되는 거고, 얘네들이 결국은 기역되는 거니까 여기서 비읍하고 디귿하고 기역은 일부러 뺐어요. 저 A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자, 그러면 대치되는 소리 A입니다. 대치되는 소리 A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성 자질은 여기서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쟤네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몽땅 다 마이너스 공명성.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쟤네들은 다 마이너스 공명성 맞아요. 공명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공명성에 해당하는 애들은 누군데요? 플러스 공명성에 해당하는 애들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애들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음절의 끝소리에서도 지들 소리를 다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지금 물어보지 않았지만 얘도 여러분들 기입형으로는 가능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그냥 뭐 이런 애 하나 주고 여기 A에 해당하는 지금 의문의 특성을 구별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대변이 되는 의문의 특성으로 지금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는 애들은 마이너스 네모,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안 받는 애들은 플러스 네모. 그럼 저 안에 여러분들 공명성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도 이제 예상 문제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자, 보세요. 밑에 설명이 아주 자세합니다요. 공명성 중에서 빠진 거는 얘예요. 근데 이제 얘가 빠진 이유는 얘는 암말 종성으로 못 오니까, 음절의 끝소리에 못 오는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빠진 거고. 얘네들은 왜 빠졌느냐? 보세요, 여러분들. 대치되는 소리. 얘네들이 얘로 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뺐어. 근데 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 집어넣어도 얘는 받침으로 못 오니까 우리가 알아서 빼고 보는 거고, 얘도 집어넣어도 우리가 어차피 대표음처럼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얘랑 얘를 뺐기 때문이다. 얘는 종성에 못 오니까, 얘는 대치되는 소리가 아니라 대치된 소리니까, 결과값이니까. 입력항이 아니라 출력항이라는 거죠. 대치된 소리와 같은 음소이니까 뺀 거다.
그래서 얘 빼고 이런 애들 보면 넣고 봐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대치되는 A 소리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보면은 쟤네들의 특징은 마이너스 공명성일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잘 보세요. 여기요. 자, 방금 마이너스 공명성을 가진 자음이 앞 음절 종성에 왔을 때 얘네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였는데, 자, 그러면 얘네 보시고 얘네 보시고 얘네 보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앞에서 마이너스 공명성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에서 얘네들 뺐었잖아요. 쌍비읍 쌍디귿 뺐었잖아요. 쌍지읒도 빼고. 너도 상관없어. 일단 늦든 빼든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에 이런 애들이 왔다고 치면 얘 못 오고 얘 못 오고 얘 못 오겠지만 뭐 어쨌든 상관없어. 쟤네들이 왔다고 치면 쟤네들은 다 뭘로 변하는 거예요? 디귿이나 아니야 기역이나 디귿으로 변하는 거죠. 어차피 얘는 못 오니까 기역이나 디귿으로 변해. 그러면 쟤네들은 경음성을 잃어버리고 대치가 되는 거고. 자, 얘네들은 다 뭘로 변하느냐? 비읍, 디귿, 기역으로 변하죠. 쟤네들은 유기성, 기음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플러스 경음성을 잃어버리고 대치가 되고, 플러스 유기성을 잃어버리고 대치가 되고, 얘네들은요 다 디귿대잖아. 시옷하고 쌍시옷은 디귿대니까 마찰음이었는데 쟤네들이 마찰성을 잃어버리고, 얘네들은요 경국의 음이었죠. 쟤네들은 파찰음이었잖아. 파찰음 붙었다가 떨어질 때 비비면서 마찰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파찰음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폐쇄성과 마찰성을 둘 다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쟤네들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폐쇄음으로 바뀌게 된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입형 내도 넣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좀 전 페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폐쇄성과 뭐를 잃어버리고 마찰성을 잃어버리고, 즉 플러스 파찰성이지. 플러스 파찰성을 잃어버리고 뭘로 변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좋은 위치에 있는 예사스를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다 뭘로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요, 늘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농담 삼아 여기 치조 부터 저기 연구계까지 몇 센치겠어요 도대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뭐 이만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머리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 강호동일까? 강호동밖에 왜 기억나는 사람이 없지? 최용만일까? 머리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씨름 선수랑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 기골장, 관우장상에 온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연구계까지가 50cm겠어요? 기껏 해봐야 10cm겠지? 그러면 우리가 조음이치라고 얘기하는 치조, 경구계, 연구계, 뭐 앞에 입술소리 빼고, 그러면 치조하고 경구계의 간격과 경구계와 연구계의 간격, 어느 게 더 넓고 어느 게 더 길고 어느 게 더 좁겠어요? 알게 뭐야. 경구계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도 경구계가 여러분들 눈알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눈동자보다는. 경구계도 이 안에서 요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경구계 지금 경계, 연구계 경계, 얘네들은 어느 정도 원을 그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치조라 그러면 우리가 딱 찍지 여기를. 그러면 얘가 가장 가까운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구간인데 일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로 나타난 이론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경구계가 연구계보다 설단, 치조하고 더 가깝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좋은 위치로 이동. 여러분들 만약에 받침에 피읍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비읍되는 거죠. 좋은 위치는 같아. 얘네들도요. 얘는 받침에 못 와. 받침에 얘가 있다고 쳐. 좋은 위치는 같아. 얘네는 받침으로 다 올 수 있죠. 얘네들도 좋은 위치는 같아. 얘네들은 플러스 파찰성 잃어버리고 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절로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역으로 가장 가까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때까지도 기입형으로 난 적이 있어요. 그 정도 길이는.
얘가 왜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냐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찰성 잃어버리고 가장 가까운 좋은 위치 개코. 얘는 똑같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나 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물음표 해놨잖아요. 자, 앞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 지금 받침으로 올 수 있는 애는 얘랑 얘밖에 없어. 얘는 기억하고 디귿이래. 쟤네들은 된소리 기질을 잃어버려. 얘네들은 기억이 되든가 디귿이 되든가 비읍이 돼. 유기성을 잃어버려. 얘네들은 디귿이 돼. 마찰성을 잃어버려. 쟤네들은 디귿이 돼. 쟤네들은 파찰성을 잃어버려. 쟤네들은 가장 가까운 위치의 폐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얘 잃어버리고 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동시에 벌어지는 거를 지금 잃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디귿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폐쇄성은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폐쇄성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성질. 얘 일어나고 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정말 이거는 파찰성이라는 게 훨씬 낫지. 얘가 이걸 잃어버린다 그래봤자 얘는 남잖아요. 동시 이건 동시예요. 동시. 얘네 둘은 동시. 저걸 잃어버리고 디귿으로 바뀌니까 폐쇄성은 남아있지 당연히. 자음인데 폐쇄 자음인데.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바뀔 때 이거요. 가장 가까운 위치의 폐쇄음으로 바뀌는 거를 그 다음 페이지 좀 전에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오는 애들이 X 앞에서 B가 된다라는 거는 요 A에 오는 애들은 마이너스 공명성을 가진 장애음, 장애음이 뭐예요? 자음에만 일어나고 공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음들은 저기 안 일어나요. 자, 왜냐? 음절 끝에서는 자음을 개방하지 않고 발음하는 습관 때문이다. 음절 끝에서는 자음을 개방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저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냥 뭐 비읍 발음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모음이 있어야 발음을 하니까 바보 할 때 바 일단 닫아야 되죠. 닫아야 되고 닫은 거를 순간적이나마 유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폐쇄, 지속, 개방이라는 자음을 소리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세 가지 방법, 3단계 방법. 바라고 할 때 폐쇄, 지속, 순간적인 지속이겠죠. 그리고 개방을 한다는 건 뒤에 모음이 왔다는 거예요. 모음이 와야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뒤에 모음이 없으면 개방 단계가 없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다요. 여러분들 방금 발음한 바는 폐쇄, 지속, 개방이 다 일어나요. 개방이 일어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 발음하라 그러면요. 밥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이거 발음 말고 요거 발음하라 그러면요. 폐쇄하고 지속하는 데서 끝났어. 그 다음에 밥도 먹자. 우리 떡볶이만 먹지 말고 할 때 밥도에 얘를 발음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미 폐쇄, 지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다시 여러분들 개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폐쇄, 지속 단계였기 때문에 얘는 새롭게 다시 폐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발음한다 그러면은 폐쇄, 지속, 개방 3단계를 다 거쳐야 되지만 얘를 발음한다 그러면은 개방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고 요렇게 두 글자에서 요걸 발음한다 그러면은 폐쇄 지금 그 무식이냐 단계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음절 끝에서는 자음을 개방하지 않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파음이 되는 거죠. 파열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음을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뒤에 모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밥도 할 때 얘는 여러분들 자음이 개방이 안 됐지만 어머 오늘 밥이 너무 죽밥이다. 그러면 얘 폐쇄된 애가 지금 개방되잖아요. 밥이 그래서 얘는 지금 그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지금 자음이 개방이 된 상태지만 얘는 자음이 개방이 안 된 상태. 자, 장애음의 좋은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개방 단계.
마지막 단계인 개방 단계요. 폐쇄, 지속, 개방에서 개방 단계를 실현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파열, 마찰, 파찰 이거 다 구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뒤에 모음이 와야 파열의 여러분들 특징도 살아나고 마찰음의 특징도 살아나고 파찰음의 특징도 살아나는데 뒤에 모음이 안 오고 자음이 개방이 안 되면 걔네들은 몽땅 다 중화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기평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A라는 음절의 끝소리가 X 앞에서 B로 변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자, 앞이 캄캄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없나? 이 깜깜하다. 그 다음에 치읓으로 뭐 해볼까? 꽃이 너무 예쁘다 라 그랬을 때 얘 보세요. 이자음, 이자음, 이자음은 다 개방이 돼요. 왜냐? 뒤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앞이, 밖이, 꽃이 그래서 다 개방이 돼. 그리고 얘는 엄밀히 얘기해서 음절의 끝소리도 아니죠. 뒤 음절의 첫 소리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 다 자음이 개방이 돼. 뒤에 모음이 왔다라는 건 자음이 개방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네들은 원래 자기가 가진 성질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기성도 가지고 있고 경음성도 가지고 있고 마찰성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앞이 깜깜하다가 아니라 앞도 깜깜하다, 밖도 깜깜하다, 우리 꽃도 꽂자 라 그러면은 뒤에 모음이 안 오잖아요. 뒤에 모음이 안 오니까 쟤네들은 자음이 개방이 안 돼. 개방이 안 되니까 원래 쟤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기성도 잃어버리고 경음성도 잃어버리고 마찰성도 다 잃어버려요. 중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앞, 밖, 꽃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요 이게. 자음이라는 건 음절 끝에서는 뒤에 모음이 없으니까 개방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경우 빼놓고 나서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얘가 종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 소리의 초성이지. 그래서 음절 끝에 왔을 때는 자음에 개방하지 않고 발음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절 끝에 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꽃도 이런 경우, 아니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꽃 이런 경우예요.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는 꽃이 이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음이 개방이 안 돼. 모음이 안 왔으니까 개방이 안 돼. 개방이 안 되면 이런 성질 다 잃어버리고 경음과 평음과 격음의 대립이 실현이 안 되고 중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지금 물음표 왜 해놨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잖아요. X라는 자음 앞에서 A는 B가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 공명이 왔다 그러면은 이 규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남자, 논밭, 경단, 일기에서 여기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보세요. 뒤에 자음 앞에 왔죠. 지소리 다 내잖아. 남자, 논밭, 경단, 일기 다 내지. 그러니까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에 오긴 했지만 저 규칙의 적용은 안 받는 거죠.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 해놓고 이유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공명음인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은 개방 단계를 실현시키지 않아도 뒤에 자음이 와도, 즉 뒤에 모음이 없어도 쟤네들이 원래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소리 다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본이론 반도 그렇고 심화 반도 그렇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외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리 원칙이죠. 원리 원칙. 공명음인 애들, 공명음이 아닌 애들, 얘네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왜 받고 왜 안 받는지를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에 위치한 공명음들은 뒤에 모음이 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울리니까 그 음가를 자기 스스로의 음가의 특징을 다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얘, 쟤네는 공명성이 없다며. 그러니까 쟤네들이 음절의 끝소리에서 지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모음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개방이 되니까. 그러면 뒤에 모음이 오면 걔네들은 음절의 끝소리가 아니지. 이미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음절의 끝소리 왔다 그러면 모음을 못 만난 거야. 모음을 못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개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개방이 안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음운의 특징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마찰성도 없어지고 파찰성도 없어지고 경음성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서 기역, 디귿, 비읍 이런 밍숭맹숭한 평음으로 다 중화가 돼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 다 필요 없어. 다 디귿으로 중화 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거나 디귿, 시옷, 지읒 이런 발음 받침들이 그냥 단독으로 끝난 경우. 뭐 줄까? 그랬을 때 낫 이런 거. 뒤에 아무것도 안 왔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표시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자음으로 막혀 있을 때. 이런 경우 쟤네들이 중화가 돼서 변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공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음과 공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음이 종성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공명성이 있는 자음들은 아유 그냥 문제 없어요. 지소리 다 내. 공명성이 이런 없는 자음들은 뒤에 모음도 없고 그리고 개방이 안 되니까 원래 지소리의 특징을 유지를 못하고 모두 다 중화돼 버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런 애들을 중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화, 이건 또 뭐야? 음절 끝 중화 규칙. 그 어차피 중화라는 용어라는 건 여러분들 음소 간 대립이 상실된 거다. 왜? 걔네들이 음절의 끝소리 오면서 개방이 안 돼서 모음이 안 와서 마찰성 잃어버리고 경음성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중화가 된다라는 거죠. 중화가 되는 결과는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외치던 거 있잖아요. 드드드 그드부드 할 때 기역, 디귿, 비읍으로 중화되는 거 있잖아요. 얘네죠. 근데 중화될 때 중화되는 대상은 공명성이 없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어떻게 중화가 되느냐? 가장 가까운 조음 위치의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니까 기역, 디귿, 비읍. 근데 지읒, 치읒, 쌍지읒, 쌍지읒은 받침으로 못 오니까 지읒이나 치읒이 기억이 안 되고 디귿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조음 위치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치조설단음하고 저 뒤에 경구개음 할 때 치조와 경구개는 대단히 가까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개음화도 걔네들이 난리지. 근데 물론 여러분들 기역구개음화라는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구개음화도 디귿과 지읒의 문제니까 얘네들이 진짜 가깝나병? 응? 가깝나? 난 이게 더 뒤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따져서 무엇하리. 자, 얘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받침에 여러분들 이런 애가 왔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에 이런 애가 왔으면은 뒤에 모음도 없다고 개방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잃어버려야 돼. 가장 가까운 조음 위치 얘가 와 있다. 나 돈 있다 그랬을 때 그럼 얘는 디귿으로 바뀌겠지. 왜? 마찰성 잃어버리고 가장 가까운 조음 위치. 얘네들 일로 안 가고 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요? 얘도 사실 마찰음이잖아요. 근데 원리 원칙대로 그냥 얘가 이제 특이사항이 있긴 하지만은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아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쟤 좀 말 안 되죠. 가장 가까운 조음 위치라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얘가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애라 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찰음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애는 얘네죠. 얘네. 얘네는 중화가 될 때 자신의 조음 위치도 포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얘도 포기했고 얘도 포기하잖아.
얘는 좋은 위치 포기 안 하죠. 가장 가까운 좋은 위치가 아니라 원래 좋은 위치에서 자기의 마찰성만 없어지는 건데, 얘는 파차성 없어지고 얘는 마찰성 없어지고 좋은 위치까지 바뀝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내용 좀 더 보시죠. 이때까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정리. 자, 좀 전에 우리 뭐 얘가 뭐였더라? 밭. 너네 집 논이 많어, 밭이 많어 그랬을 때 밭. 아유, 논도 팔고 밭도 팔어 할 때 밭도, 이거죠. 음절의 끝소리라고 규칙이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은 요거 아니면은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밭 티읕이 B가 됐어요. 디귿이 됐습니다. 누구 앞에서? 디귿 앞에서. 자, 밭 밑에 있는 티읕이 밭 디귿 됐어요. 누구 앞에서? 휴지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나 똑같다 라는 겁니다. 자, 얘를 합쳐서 얘기하면 밭 대 티읕이 밭 디귿이 됐습니다. 언제? 요런 조건 앞에서. 그러니까 얘랑은 똑같은 거란 얘기죠.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공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음이 음절의 끝소리에 왔을 때 면은 피읍이 올 수도 있고 쌍기역이 올 수도 있고 쌍시옷이 올 수도 있고 치읓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공명성이 없는 애들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쟤네들은 뭘 잃어버리는 거냐? 유기성 잃어버리고 경음성 잃어버리는 거죠. 유기성 잃어버리고 경음성 잃어버리고 저기서 사실상 마찰성도 잃어버리는 거지. 예. 이거. 예. 나 그러면은 마찰성 없어지는 거죠. 기음성 없어지고 경음성 없어지고. 잠깐만요. 그치, 마찰성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어. 밑에 한 칸 더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은 없어버린다. 언제? 여기서. 그래서 이 규칙의 결과는 음소가 대치되는 거다. 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교체된다 그래도 틀리진 않겠지만, 교체되든 대치되든 중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는 애들은 얘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는 애들은 도대체 왜 마이너스 공명성을 가진 자음이어야 되냐고? 뒤에 뭐가 없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안 돼서, 개방이 안 돼서. 그러면 뭘 잃어버려요? 마찰성, 경음성, 기음성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읒, 티읒 된다고, 중화된다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만 딱 보면 여러분들 치읓이 디귿이 된 거니까 음소의 대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 마찬가지 얘기네. 이거 다시 한번 그려놓고,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는 보편적 변동이고 필연적 변동이라는 거. 즉 그렇게 발음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필연적 변동이라는 걸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 정리가 됐습니다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보편적인 설명이죠. 뭐 보편적인 설명이고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는 건데, 사실상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문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는 무작정 외우고 신기하게 이렇게 되는 좀 계산으로 가다가 원리 원칙은 나중에 깨닫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수험생들은 사실. 얘부터 가져가면 너무 어려워요. 기본 이론반에서. 기본 이론반에서는 여러분들 공명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원칙에 해당하는 거지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빔으로는 지금 거의 10페이지 정도 왔지만 음절의 끝소리다 그러면 걔네들은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뒤에 자음으로 막혀 있어야 돼. 음절의 끝소리에 만약에 치읓이 왔었다고 해도 뒤에 주격조사 이가 있으면 얘는 음절의 끝소리가 안 돼.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뒤에 자음이 있거나 휴지일 경우. 그러면 얘네들은 개방이 안 돼. 무슨 단계에서? 폐쇄, 지속, 개방이라는 3단계에서 개방이 안 돼. 뒤에 모음이 없으니까. 개방이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걔네들의 지금 마찰성이나 파찰성이나 경음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중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 자리에 플러스 공명성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런 애들이 오면 아유 뒤에 여러분들 모음이 없어도 지 스스로 울리니까 소리를 다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다 보니까 소리도 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왜 문제풀이반 의문문 문제 그거 있었잖아요. 자기야 아 해봐 앙 이거잖아요. 앙 이응 소리가 울리면서 소리를 다 내야 되거든요. 연국의 비음이. 그러니까 앙 이렇게 되지만 놀랐을 때는요. 그러고 끝나잖아요. 개방이 안 되니까 시간이 단축돼요. 이게 여러분들 종성의 기억이 왔을 때랑 이음이 왔을 때 둘 다 연국의 음이잖아. 근데 얘는 울리고 얘 안 울려. 플러스 공명성 마이너스 공명성이죠. 개방시킬 필요 없죠. 빨리 끝나지.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그렇게 가래를 뱉을 때 칵 이러고 뱉지 캉 그러고 뱉지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탁 더럽기도 하지. 가래를 모아서 쏟아내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캉캉거리고 있어요. 칵이지 칵. 물론 그 전에 발동 걸리는 소리가 있지. 크르릉 하다가 순간적으로 팍 뱉어야 되니까 칵 이지. 거기서 누가 칼 그러고 뱉어. 개방이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울리니까 지소리를 다 내야 되니까 순간적인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죠. 아니 무슨 음운노소판데 맨날 가래 얘기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인 음조리 끝소리 규칙의 여러분들 보편적인 설명이에요. 되셨죠? 이 책은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1. 규칙 그리고 소규칙이 예외사항이라든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라든가. 그럼 여기서 소규칙에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희은 얘기 나오겠죠.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자음표 아까 이렇게 있을 때 히읗은 계속 우리가 좀 띄워놓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우리가 계산값은 알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히읗이라는 애는 디귿으로 변해요. 그래서 조음위치까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중화가 되는 애가 얘였잖아요. 그리고 지읒, 쌍지읒은 받침에 못 오니까 치읒 이런 애들도 조음위치 포기하고 디귿이 된 거였고 조음위치 포기하고 디귿된 거였고 얘네들은 파차성 잃어버리는 거고 얘도 마차성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중화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래도 단순한 편. 얘는 안 단순. 왜냐? 물건을 물건을 놓고 물건을 거기다가 놓지 그러면은 놓고 놓지 뒤에 자음이 온다 그래도 얘네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기보다 거센 소리화가 먼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뒤에 올 수 있는 자음이라는 게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놓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너 거기다 물건을 놓니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읗은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의 규칙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왜? 거센 소리 되기 규칙이 먼저 적용이 돼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아요. 받아서 얘도 디귿이 되고 얘도 디귿이 되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대상은 되는데 여기서 멈추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보자는 얘기죠. 이건 알아. 얘는 여기서 비우면 되겠지. 그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단계를 한번 건넌다라는 거 아니에요. 히읗이 디귿되고 하필 뒤에 니은이 있으니까 다시 니은이 돼서 논니 얘네들은 비음화가 됩니다. 얘가 무서운 얘기죠. 얘가 왜 무서운 얘기냐? 노, 습, 미, 다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노, 습, 미다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음성학입니다요. 우리는 도저히 발음으로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 얘하고 얘는 연속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 발음 하려면은 거기다가 당장 노, 습, 미, 다라고 스타카토로 크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되는데 얘랑 얘의 연세 발음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얘는 뭔데요? 파열음. 마찰음의 연속 발음 우리말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공식적인 여러분들 지금 발음 기호가 이것도 되네. 노씀니다예요.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찰음화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마찰음이잖아요. 얘 마찰음 아니었는데
마찰음이 돼서 얘가 공식적인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보자는 얘기예요.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은 받아. 근데 다른 애들보다 적용을 받는 경우의 수가 작아. 왜? 이 경우는 유기음화가 돼버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안 받아. 이럴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아요. 자, 그럼 히읗 뒤에 누구랑 누구가 왔을 때? 니은이나 시옷이 왔을 때만 음절의 끝소리 적용을 받아서 얘는 다시 비음화가 되고 얘는 다시 마찰음화가 된다는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서 장애음이 공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장애음이 얘요. 이제 눈에 보이죠? 가장 가까운 위치의 평파음으로 바뀌어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히읗 얘는 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얘는 음절 끝에서도 즉 뒤에 자음이 오거나 아니면 휴지가 있어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아기를 낳다, 물건을 쌓고,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기역, 디귿, 지읒 이런 애들이 왔을 때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잖아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낳다, 낳고, 낳지. 그래서 히읗은 이런 평음들과 인접할 때 유기음화, 거센 소리화가 먼저 돼버려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안 받는 이유는 히읗 플러스 기역, 디귿, 지읒이죠. 왜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없으니까. 히읗으로 끝나는 체어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히읗 하나. 그러니까 걔는 안 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히읗으로 끝날 가능성은 용언의 어감밖에 없어요.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이 없으니까. 히읗 하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히읗이란 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히읗은 억지로 지어낸 말이니까. 누가? 최세진이가. 어디서? 훈몽자회에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낳다, 쌓고, 그리고 하나 더 쓰지 뭐. 쌓지, 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이 안 됩니다. 쟤네한테 만약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시켰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낳다, 최종 발음 낳다가 되는 거죠. 안 되잖아. 유기음화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쟤네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시키면은 경음화가 돼버립니다요. 경음화 몇 번 규칙이에요? 1번 규칙. 꽃다발, 국밥 이거요. 자, 어감말 히읗은요 뒤에 자음이 온다고 해도 유기음화가 안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니까 차 띄고 포 띄고. 자, 우리말 자음 중에서 기역, 디귿, 지읒, 비읍 중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으니까 기역, 디귿, 지읒 얘네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고 유기음화부터 돼. 그러면 나머지 자음 중에서 어미가 있는 애들은 시옷하고 니은이에요. 그러면 이 어감말 히읗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뜨면 여러분들 시옷하고 니은 앞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좋습니다 하고 놓는다 같은 경우 일단 저 좋습니다의 히읗, 놓는다의 히읗 둘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은 돼. 디귿으로 중화는 됩니다. 근데 시옷 앞에 있는 얘 앞에 있는 디귿은 마찰음화되고 니은 앞에 있는 디귿은 비음화돼서 니은이 돼요. 아까 여기서 이미 하고 온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히읗이라는 애는 용언의 어간의 종성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뒤에 다른 자음이 온다고 했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시옷이나 니은 앞이지만 시옷이나 니은 앞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음화가 되든가 마찰음화가 한 번 더 되든가 이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마찰음화 개념이 뒤에 나옵니다. 좀 전에는 여러분들 놓습니다였죠. 놓습니다도 여러분들 노 밑에 히읗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으면 디귿 하고 시읒의 연세 발음을 못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서
디귿으로 변동이 된다고 해도 여기서 예 다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시옷이 있다면 앞 종성 디귿을 정상적으로는 소리를 못 내고 스타카토로 찍으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앞자음은 폐쇄음, 다른 자음은 마찰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세는 조음적으로 아주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되잖아요. 밥을 아주 잘 먹습니다. 이건 되게 잘 되죠. 파열음, 마찰음 때 잘 되잖아. 발음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 동일한 조음이치. 그러니까 디귿 시옷의 연세 발음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조음 위치인데 앞은 여러분들 폐쇄음, 뒤는 마찰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없다. 못한다.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숨을 쉬면 모르지. 그러니까 디귿 시옷의 연쇄에서 디귿이 시옷되는 게 마찰음화예요. 기역 시옷 필요 없어. 비읍 시옷 필요 없어. 자, 됐죠. 디귿 시옷의 연쇄에서 디귿 시옷이 시옷 시옷되는 게 마찰음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예, 이게 휴지죠. 이거를 붙여 쓴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얘가 실질 형태소니까 옆 얼굴이라고 하면 띄어 읽으면 옆 얼굴이지만 얘가 어쨌든 실질 형태소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받아서 비읍 옆 얼굴 유기음화 일어날 거 없고 연음하면은 옆얼굴 끝. 근데 얘는요 놓는다. 디귿 비음화 돼서 놓는다. 얘는 유기음화. 얘요. 얘 하시죠. 얘 디귿 맞소에서 일단 경음화 시켜. 맞소. 마찰음화 시켜. 맞소.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얘예요. 왜냐? 그래도 우리가 어문 규정이랑 좀 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좀 이따가 어문 규정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문 규정상으로는 얘 발음은 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양순희 선생님 책에는 이게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가 음절의 끝소리에 못 오는 애잖아요. 지금 시옷이. 예,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샬라 지금 써있긴 한데 저도 원본은 그대로 지켜놨는데요. 우리는 이쪽에다 힘을 실어줘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봤다 그러면은 얘는 이전에 이거였구나 또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마찰음화 되는 단계에서 얘가 여기 써들어간 거지 제가 실제로 발음을 내지는 않는구나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 표면형이라는 게 발음형이었잖아요. 실제 발음형에서 여러분들 이게 가능 못하지. 당연히 종성이 이게 못 오는데 우리말에서 이제 칠종성이 아닌데. 근데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 오류다 그럼 막 질문하고 이러지 마시고 마찰음화 단계에서 제가 표기가 된 거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시고 최종 발음이 뭐냐 그러면 얘 한 표.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마찰음화 단계에서 그냥 표기가 됐다라고 치지 저게 도대체 왜 저기 써져 있는지 더 이상 우리 역량은 아니다. 저건 박사들끼리 싸워야 될 문제다. 그래서 어문 규정에는 이 표기 없어요. 이것만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거의 1시간 동안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음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의 운해들이 개방이 안 돼서 지 소리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죠. 근데 그 음절의 끝소리의 운해가 개방이 안 되고 뒤에 모음이 없어가지고 지 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마이너스 공명성에 해당하는 애들, 플러스 공명성에 해당하는 애들은 소리 잘내. 근데 마이너스 공명성에 해당하는 히읗이 올 때 얘네들 문제가 된다. 그래서 히읗이 온다 그러면은 디귿이 돼. 디귿이 됐는데 지금 유기음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비음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히읗 얘는 아니지만 얘네가 디귿이라고 쳤을 때 디귿 시옷의 연세가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노, 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 소, 그 다음 노, 소, 그 다음에 노, 소 끝 이렇게 되는 거지. 히읗을 보기 위해서 그냥 앞에서부터 쭉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마무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바뀌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말 히읗 받침이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말의 용언 어간에 히읗 받침이 있으면은요, 이런 어미가 오면은 유기음화돼. 우리말에 뭘로 시작하는 우리말에 뭘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고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여러분들, 유기음화 되려면 히읗 다음에 그드브지 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미 중에 비읍이 없어. 그래서 자꾸 그거 따지는 거죠. 얘가 결합하면은 이렇게 발음한다. 불만 있으신 분 없죠? 지금 여러분들 겹받침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많이 달치, 안턴, 많고. 그리고 내가 지난 일요일날 운동을 연락이 하다가 왠지 오늘은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운동을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오른쪽 발을 화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어머나! 운동화가 터진 거예요. 근데 늘 위에서 봤으니까 몰랐던 거지. 근데 그 한 번 터지면 좀 더 툭툭툭툭 터지잖아요. 근데 이 운동화가 보통 운동화가 아니에요. 뭐 너무 좋고 너무 비싸고 이게 아니라 부어놓고 세일하는 5만 원짜리 나이키를 샀는데 그게 언제냐면 칠보이가 유치원 다닐 때예요.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15년을 쓴 운동화예요. 근데 물론 운동을 매일 하지는 않았지. 응. 근데 맨날 신으면서도 이 운동화 신기하네, 이 운동화 신기하네인데 그게 쿠션도 이제 거의 쫙 달라붙어가지고 쿠션감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내 발 모양에 지나치게 딱 맞게 변해가지고 너무 편해요. 나 거기서 조친문 쓸 뻔했잖아. 유세찬 모년 모월 모시에. 바늘은 작근동이지만 얘는 우지직. 너무 슬픈 거야 갖고 이거 그래갖고 본드로 끝을 좀 붙이려고 더 이상 안 떨어지게. 그리고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애들이 막 그때부터 얘 너는 운동을 어떻게 15년이나 신니 정말 장하다 이게 아니라 너 같은 애가 있으면 회사가 망해 이거사. 5년 지나면 좀 버려. 어디 건지는 다 물어봐요. 나이키 거라 그랬더니 그 회사 망하겠네 너 같은 애. 나이키가 왜 망해 진짜. 아니 물건을 15년 썼다 그러면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이것들은 정말 얘요. 운동화가 그렇게 닳지를 않더니 달아가지고 얘가 터졌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그 운동화를 더 이상 신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일단 아니 운동화 15년이 뭐야 여러분들 신발 중에서 15년 신은 거 있어요? 완전 나이키 구형이죠. 그러니까 나이키 구형은 옆에 나이키 없고 왜 앞에 발 코에만 있는 거 있어요. 왜 너무너무 구형인데 이걸 더 이상 신었다가 내 무릎이 나가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정말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2개인가를 샀는데 안 신어요 걔네를. 사놓은 지 몇 년 됐어요 진짜 걔네도. 걔네를 안 신어도 쿠션 꺼졌겠다 진짜. 사람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그냥 가슴만 아프고 끝나야지. 여러분들 시험 전에 아끼는 펜 잃어버렸다고 내가 이번 시험은 망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나 강아지들이 그 애착 인형 없으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줄 알았어 진짜. 운동화가 이렇게 되니까 순간 너무 운동화가 짠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별 생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운동화가 닳았다고 뭐 없어졌다 그랬고 버렸다 그랬고 내 운동 인생이 끝났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자 그렇게 닳지를 않더니 얘도 마찬가지. 닳지 않던 터진 부분이 많고 그 신발장에 놓고 내가 그렇게 좋던 운동화를 좌우로 쌓지.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히읗 하나가 있든 겹받침이 있든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원래 아는 얘기. 자 우리말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얘네들 히읗 다음에 시옷이 결합다 할 때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문제가 안 돼요. 얘네들은 히읗이 왔잖아. 근데 이게 이유가 다른 거죠. 어문 규정은 최종값을 보기 때문에 얘네가 묶여 있는데 여러분들 얘랑 쟤는 다른 애예요. 얘는 만, 소 같은 경우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만, 디귿, 소. 그래서 경음화 시키죠. 경음화 시켜서 만, 디귿, 소. 자 얘네들은 평파열음화. 얘는 경음화. 여기서 만, 소는요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의 문제죠.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닷소는 아니지. 닷소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닷소. 얘는 뭐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다소는요 얘는 마찰음화.
이 안에서 여러분들 달라요. 근데 어문 규정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값을 보고 묻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데 과정을 보고 묶으면 여러분들 얘네는 A조, B조로 달라져야지. 여러분들 어문 규정에서 여러분들 얘 보세요. 발음 기호. 아까 양순희 선생님 책이라면 이것도 써있고 뭣도 써있어야 돼요. 다 써도 써있어야 되잖아요. 어문 규정은 이거는 안 써놔요. 이건 아까 한 거고.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면 여러분들 그게 비음화돼가지고 여러분들 놓는, 쌌네 이렇게 돼야지. 얘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설명할 수 있죠. 얘도 니은 히읗이나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저거는 어문 규정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결과값으로. 결과값으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를 굳이 빔으로 만들어 온 이유는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발음 기호. 양순희 선생 책에는 지금 발음 기호가 하나 더 써 있는데 어문 규정에서는 저렇게 돼 있어. 우리 뭐 가지고 할까요? 이거 가지고 할까요? 안, 는. 자, 얘 어떻게 돼요? 안, 는 되죠. 얘 왜 이렇게 돼요? 평파요로마 되죠. 자, 그 다음은요. 얘는 안, 그냥 는이에요. 왜요? 얘가 비음화 될 수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비음화보다는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 돼서 않는. 근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뒤에 있는 니은은 히읗을 발음하, 니은이 결함되는 경우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를 히읗 탈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히읗이 소리가 안 나긴 하지만 얘네들은 히읗 탈락은 아닙니다요. 물이 거의 다 이럴 때가 히읗 탈락이지. 히읗 탈락은 여러분들 히읗 뒤에는 무조건 모음이 와야 돼요. 기억나시죠? 자, 얘도 이제 결과값을 본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얘네가 여러분들 진정한 뭐예요? 지금 히읗 탈락. 자, 이거 메모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히읗 탈락, 히읗 다음에 모음 왔으니까 다시 앞 페이지. 얘네들은 히읗 탈락 아님 이걸 써놔야 돼. 히읗 탈락 아니야. 아님은 뭔데? 얘네들은 평파열마 뒤에 자음군 단순화. 얘네들은 평파열마 음절의 끝소리 규칙 뒤에 비음화.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뭐? 마차르마.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경음화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얘네가 제일 복잡하네. 예. 이걸 왜 다 하고 있냐고요? 우리말의 히읗 받침이 원래 이래. 그리고 그 앞 페이지는 여러분들 유기음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아유, 이제 얘네들. 박두진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어간말 히읗은 음절 말에서도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역, 디귿, 지읒이 오면 유기음화 규칙이 적용이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면 쟤는 된 소리가 돼서 쌌고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쌌고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유기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박목월 학생이 자 히읗 다음에 아니야 히읗 다음에가 아니지. 어간말 히읗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요르마가 적용될 때에는 그 다음에 시옷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을 때.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이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경우는 없다. 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얘가 있으면 마차르마가 되고 얘가 있으면 비음화가 되니까. 그게 문제. 그래서 얘 최종 발음 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평소에 양순희 선생님 책으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하나 더 쓰신 분들은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어문 규정에서 얘로 지정을 하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뭔 지훈이야? 조지훈이겠구나. 다른 한편에서는 평파요르마를 중화로 설명이도 한다. 왜? 평파요르마라는 거는 평파요르마 되기 이전에 마이너스 공명성을 가지고 있던 자음들이 이런 애들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조음 위치에
파열음 중에 예사스리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아까 거기죠. 마찰음과 파찰음은 좋은 위치까지 변별되지 않고 좋은 위치까지 지금 다 포기하고 평파음으로 바뀌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누군데요? 지읒, 쌍지읒 없고 치읒. 마찰음은요, 시읒, 쌍시읒, 히읗 중에서 얘 말고 얘. 저 위치까지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 나머지들은 문제가 없었잖아요. 좋은 위치는 다 지켰으니까. 얘네들은 좋은 위치까지 변별되지 않고라는 얘기가 좋은 위치까지 원래 걸 포기하고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마찰음과 파찰음이라 그러는데 마찰음 중에서는 히읗만. 그 다음 페이지. 쟨 누구니? 신석정? 그래서 평파열음하고 자음군단순화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평파열음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대치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죠. 요즘은 대치고 옆 얼굴 할 때 피읍이 비읍으로 변한 거니까 교체. 근데 자음군단순화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자음 탈락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아이고 되셨습니까요? 자, 요러면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거 대치 탈락, 교체 탈락 이거 뭐 상관없습니다만 교체 대치, 자음군단순환 탈락 저건 여러분들 상반기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였습니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A형 기입형 2번 이 잘난 마찰음화 비음화 이거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더 걸린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기입형 2번 끝났고 그 다음 여러분들 중세국어에도 상관없죠. 대답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다 집에 앉아 있는데 나 혼자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현대했다가 중세했다 현대했다 중세했다 그러면 머리가 너무 혼미해. 그러면 중세국어 나중에 몰아놓고 보세요. 시간 체크해놨다가. 자, 그 다음 보시죠. A형 기입형 3번입니다. 의문문이요. 얘는 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봤더니 얘도 기입형이구나. 얘도 문제가 맨 뒤에 있어요. 문제가 맨 뒤에 있는 게 낫더라고 이런 경우는. 자, 얘는 답이 뭔가 봤더니 문제풀이반에서 중세국어 의문문 공부할 때 무지하게 중요했다고 얘기한 걸 기입형으로 냈네. 예. 그리고 그 문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에서 잘못된 거 골라서 고치는 거고. 자,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시죠. 중세국어의 의문문,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왜 자꾸 표준이 나오지? 의문문 부분은요, 나차현 선생님 책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그리고 저기 한문총은 이 부분 되게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에서 한문총 잘 안 써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자,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야죠. 자, 의문문도 하라체, 하야셔체, 하쇼셔체, 반말체 에서 지금 다 복습을 하시는데 여기 빨간 줄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반말체를 현대국어에서도 자꾸 그거 했었죠. 비격식체인 반말체를 갖다가 굳이 격식체에 넣는다면 여기라고. 그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자, 하라체에서 지금 평서, 명령, 청유, 감탄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요걸 보고자 하는 건데 그냥 요걸 옮겨놓은 거지. 자, 그러면 하라체의 의문문은 1~3인칭에 녀, 니어, 니어, 니야, 니야 다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녀니까 녀를 갖다 놨어. 2인칭 의문문 너한테 물어볼 때는 니은다, 리을 혈이 니었다, 리을 열이 히읗다.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여러분들 나가서 빌어 먹어볼까 아니면은 내가 빌어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던 때 이런 식의 안겨있는 문장 같은 상념이나 독백이 간접 의문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간접 의문문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자, 중세국어에서 간접 의문문은 독백이나 상념, 상념에 해당할 때는 주로 문장이 안겨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니은가, 리을, 여린 히읗가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의문사가 없을 때 얘기고, 의문사가 있으면 뇨, 니오, 니오. 근데 니우는 없더라. 뇨. 근데 얘는 녀, 니어, 니아도 있단 말이에요. 니가 여러분들 이게 중성이니까. 뇨, 니오, 니오 정도. 자, 얘네들은 의문사가 있어도 똑같고, 얘네들은 의문사가 있으면은 다 가형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고형으로 바뀌어서 니은고, 리을, 여린 히읗고가 돼요. 자, 그러면 하라체 의문문의 특징은 뭐냐?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문형 종결 의미가 달라지고, 인칭에 따라서도 지금 의문형 종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치가 복잡한 거지. 인칭과 그리고 의문사 유무에 대해서도 영향을 다 받으니까. 자, 영향을 받는 게 뭐라고요? 얘네들은 인칭과 의문사 유무에 대해서 영향을 다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2인칭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 유무의 영향을 안 받죠. 쟤는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야셔체는요. 보통 이걸로 보지. 닛가로. 닛가로 보는데 저기서 그 객관적 믿음의 선어말업이 니를 독립을 시킨다 그러면은 시옷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요게 지금 좀 보편적이긴 합니다만은 하야셔체는 여러분들 인칭의 영향도 안 받고 의문사 유무의 영향도 안 받아요. 아무 것에도 영향을 안 받고 니가로 통일. 하쇼쇼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니가 쓰고 니고 쓰죠. 자,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고 인칭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풀이반에서 그거 기억나시죠? 지금 하쇼쇼체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있으면 니고, 의문사가 없으면 니가가 되는데 얘네들이 칼같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안 지켜졌네 이런 경우도 있고,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있고 고형을 썼는데,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있는데도 아형, 니가를 쓴 경우가 있다 그랬죠. 왜요? 수사 의문문이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쭉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의문형 종결어미 여러분들 눈으로 다 익히기는 익히셨습니다. 자, 하라체 니은다 리을 여린이었다. 니은가 리을 여린이을까? 쟤네들은 인칭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의문사가 없는 상태, 의문사가 있으면은 둘 다 오형으로 바뀌고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죽으나 사나 그냥 니까, 얘는 니까 니 있고 두 개가 다 보이긴 하는데 칼같이 지켜지진 않아요. 자, 반말치 종결어미 니리, 의문형 종결어미 니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일일이 복습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 페이지가 뭐냐? 하라체 중에서 특이한 건 2인칭 의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거 우리가 예문을 뭐하러 봐? 1, 3인칭 의문문 녀 들어간 거 보고 걔가 뇨 되는 거 보고 지금 이럴 시간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라체 중에서 특이한 거는 2인칭 의문문이에요. 걔네들은 의문사가 있으나 없으나 니은다 리을 여린이었다야. 자, 그러면 네가 어찌한다? 의문사 있는데 니은다. 야, 너 정말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 어찌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어떻게 알아? 알았어. 과거로 해석해야 되죠. 부정이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자, 이것도 어떤 행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졌느냐, 떨어디 플러스 니은다. 너 이거죠. 지금이면 너 믿느냐 아니 믿느냐, 네가 몰랐더냐, 너는 어떤 생각으로 나를 멸케할 것이냐. 여기서 시제 다 보여주네요. 과거, 과거, 현재, 과거 회상, 미래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특이점은 니은다, 리을 여린 히읗다만 쓰지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의문사 있고 의문사 있고 의문사 없고 의문사 없고 의문사 있고 이지만은 형태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로 낸 건 그거예요. 저기 사람들 니은다와
리을 여린이었다는 자 하라체 2인칭 의문형 종결어미지만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 니은 다 요거 한 덩어리, 리을 여린이었다 요거 한 덩어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니은 플러스 다, 리을 여린이었 플러스 다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는 의문 보조사, 관형사형 전성어미 플러스 의문 보조사 다로 보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볼 때 문제점. 의문 보조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상가, 벌아 할 때 가형. 이것이 어떤 광명고 할 때 고.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보조사는 가고형이라 그래서 아형, 오형이 따로 있었죠. 근데 얘네들을 의문보조사로 치자니 다형만 있지 오형이 없잖아 지금. 얘는 다는 있지만 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보조사는 아닐 거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적으로 알아내야 되죠. 니은다, 리을, 여린, 히읗다를 한 덩어리로 봐서 하라체 2인칭 의문형 종결어미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플러스 의문 보조사로 보는 사람도 있다. 자, 두 단계. 그 다음 마지막 단계를 얘는 의문 보조사로 안 보겠다는 사람들은 그 문장에 의문사가 있어도 아형 말고 오형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의문 보조사로 봐줄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다. 자, 이게 하라체 의문문 중에서 특이한 점. 여기서 부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해지지 않은 거죠. 자, 동사가 부정형이면 과거, 형용사가 부정형이면 현재.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자, 성종 때야 정착이 됐다고 얘기하는 뭐 그래봤다 왜 이렇게 혀가 짧어? 그래봤다 고려가요도 형동 때 동탁이 됐다고 티면은 여러분들 그래봤자 1480 몇이에요. 자, 그러면 네 와이프가 바람난지 몰라서 가는 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요즘은 뭐 따지면은 얹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선반에 물건을 얹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을 배에 얹기도 했나 보지. 그게 그거죠 뭐.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가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얘를 뭘로 볼 것이냐. 가던 새 본다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날아가던 새를 봤느냐라고 하든가 갈던 밭을 봤느냐라 그래도 되고. 물 아래 가던 새 under the water는 fish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물 안에는 물 아래가 아니라 물 아래쪽에 있는 물 아래쪽으로 날아가던 새 내지는 물 아래쪽에 있던 옛날에 갈던 밭 고랑이랑 이렇게 따져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로 보느냐 이제 땅으로 보느냐의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보호 플러스 니은다니까 과거 봤느냐. 저걸 지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던 새 보난다라 그랬겠죠. 자, 여울문은 어디다 두고 연못에 자러 왔느냐. 오 플러스 니은다입니다. 고려가요에도 이런 식의 니은다가 많이 드러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라체는 1, 3인칭하고 2인칭하고 구별이 됐어요.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구분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하쇼셔체하고 하야셔체에선 이것이 중화가 되는 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쇼셔체입니다. 해서 어디 가시나니까 저러면 안 돼, 그죠? 어디가 의문사니까 어디 가시나니 잇 고라고 물어봐야지. 6개의 하늘이 어느 것이 가장 교환이 고라고 물어봐야지 왜 가라고 물어봐. 7대 지왕을 누가 막으리 고라고 물어봐야지. 어느 부처께 공경이 조금 덜 하겠습니? 덜리 고라고 물어봐야지 왜 가라고 물어봐. 근데 이게 수사 의문문이냐 아니냐는 그 문장만 딱 보고는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릇을 깼어요.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그릇을 빠샥 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뛰어오셔서 아이고 잘 깼다 그러는 경우 이거 반어예요 직설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만 보면. 이게 만약에 그냥 그릇인데 내가 맨날 갈 때마다 그릇을 깨. 그러면은 비꼬는 말로 아유 잘 깼다 그릇. 그러면 여러분들 반어겠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3대째 내지는 5대째 내려오는 그릇인데 우리 엄마가 그 그릇을 평소에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싶었는데 물려준 사람의 성의 때문에 이때까지 못 버리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팍싹 깨버렸어. 어머 얘 진짜 잘 깼다. 그런 거 직설이잖아요. 앞뒤 상황을 모르면 이게 반언지 직설인지 모르는 것처럼 앞뒤 상황을 모르면 이게 그냥 평범한 의문문인지 수사 의문문인지 몰라. 근데 딱 그 문장만 봐서도 이건 수사 의문문 같죠. 어느 부처에게 공경심이 덜하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겠지. 이 정도야. 이것도 근데 잘 몰라. 누가 칠대지향을 누가 막으릴까 그러면은 아무도 못 막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이쯤 되면 진짜 모를 것 같긴 한데 여섯 하늘이 어느 것이 가장 좋으니까. 근데 저게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그거예요. 저거 옛날에 찾아봤었는데 내가 솔직히 까먹었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여섯 하늘은 그 욕계육천 아니겠어요? 육계육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건 4단계 토솔천. 그럼 여섯 하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저것도 약간 여러분들 좀 수사의문 같지 않아요? 근데 얘 어디 가시니까 저거는 누가 봐도 수사의문문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슈셔체에서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혼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진짜 혼용 같아. 누가 봐도 혼용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수사 의문문이라면 일부러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6개의 하늘이 어느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다 똑같다는 얘기지 누가한테 진짜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얘도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얘도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의문사가 있다고 해도 일부러 여러분들 아형을 썼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족 같아갖고 빔을 더 붙이지는 않았는데 해설지 16페이지 우측 예문 11번을 확인하래. 아유 친절하기도 하지. 16페이지 여러분들 얼른 잠깐 보세요. 보시면 우측 11번 예문 여기 있네. 양자 강남을 꺼리시어 심부름꾼을 보내신들 7대 지왕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다는 얘기죠. 이쯤 되면 이 장자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넓어 어느 겁의 공덕이 적겠습니까? 적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줄 쳐져 있지 위에. 수사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실현이 됐다고 해도 여기는 뭐가 있나? 어느 의문사가 실현됐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설명을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형을 쓴 경우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수사의문문도 몽땅 다 의문사가 있는데 또 아형을 쓴 건 아니에요. 오형을 쓴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성의 없이 얘기하면 하쇼쇼체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혼용되는 일이 가끔 있다. 이거 아주 성의 있게 얘기하면 진짜로 혼용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수사의문문인 경우에 의문사가 있어도 원칙을 깨고 오형을 쓰지 않고 아형을 쓴 경우도 있다. 그런데 모든 수사 의문문이 의문사가 있을 때 또 아형을 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혼용이지. 너무 성의 없는 거죠. 하실조치는 가끔 판정 설명 의문문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야 그 집 김밥 맛있어? 그러면 아유 맛 있다 없다 그래. 되게 성의 없는 대답이잖아요. 그 집 김밥 맛있어? 그러면 그 김밥집을 지금 낮 근무에는 요렇게 생긴 아줌마가 나오고 밤 근무에는 그러하게 생긴 아줌마가 나오는데 아유 밤 근무하는 아줌마가 싼 김밥은 맛이 없고 낮 근무하는 아줌마가 싸는 김밥이 맛있는데 왜냐하면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 그래서 김밥을 잘라주면 잘 터지는데 맛있으니까 참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밤에는 절대 가서 사면 안 되느냐? 아니야 무슨 급한 일 있을 땐 조를 바꾸나 봐. 아줌마가 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생김새를 잘 가르쳐 줄게. 이게 정말 성의 있는 대답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의 있게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중세 사람들이 좀 헛갈렸다잖아요. 근데 의도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자 하쇼셔체에서 주의해야 될 거 보셨습니다. 하셔체에서는 주의할 게 없는데 그 다음 페이지. 주의할 게 없지. 주인이 무슨 음식을 이렇게 손수 다니면서 만드냐?
의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형 맹가 너 니까 그대 아버님이 있나니까 판정 의문이어도 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오. 니까로 다 통일. 쟤네들은 의문사 유무에 상관없이 인칭에 상관없이.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반말체는 여러분들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평서문도 니리, 의문문도 니리니까 그대들이 그대들의 뜻이 사리를 모셔다가 공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니 판정의문문. 임금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오르십니까? 얘는 수사의문문에다가 어쨌든 또 판정의문문. 그래도 니 이제 어찌 원수를 나가 있네. 잊으십니까? 니.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뭐뭐 하십니까? 십니까로 이제 해석을 한 거는 이미 문제풀이 말에서 했듯이 이 반말체라는 거는 반만 얘기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등에서 잘 보이는 어미라 이 뒤에 뭐가 해석됐다고 뭐가 생략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 이까, 있고가 해석 생략이 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쇼셔체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반만 얘기하고 만 거지 하라체하고 하야셔체 중간에 들어가는 또 다른 반말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놓으셔야죠. 하라체하고 하야셔체 사이에 비격식체 반말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 반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쇼셔체를 끝까지 얘기하려다가 반만 얘기하고 끊어버린 반말체. 이건 그래서 몽땅 해석을 정식으로 하자면은 하쇼셔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문헌이 용비어천가 석부상절 원인속부 다 이딴 식이에요. 좀 설득력이 있긴 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리. 자, 민천지심에 그것이 아니 쩐드시리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 그것이 아니 뭐 돌보시겠습니까? 뭐 이 정도의 뜻? 아무리 모진들 아니 기쁘겠습니까? 성인의 실력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리리리. 그래서 니하고 리는 여러분들 해석을 해봐야 평서문인지 뭐 의문문인지 알 수 있고 얘네들도 의문사 의무에는 뭐 상관이 없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이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 집중하셔야 됩니다요. 이것이 나의 농무부인이 낳은 꽃이 아닌가 얻어볼까? 너네가 이 파이어를 보고 아우 더운가 여기지만은 저 둘은 타방불이 뭐냐? 타방불이 오셨는가 의심이요 라 그래서 그럼 독백이에요. 저걸로 끝났으면 이 농무부인 나는 꽃이 아닌가? 얻어볼까? 이러면 독백. 근데 안겼어. 너네가 이 불을 보고 더운가? 여기지만은 둘은 타방물이 오셨는가? 의심이고 그러면 얘네들은 생각이 돼버리는 거고 독백이 아닌 상념 안겨있는 의문문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도 여러분들 얘네들은 니은가 리을 여린이가는 리을까 얘도 니은가 얘도 니은가입니다. 얘네들 다 여러분들 의문사 없네요. 그래서 지금 니은가 리을 여린이가 니은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얘도 간접 의문문의 의문형 종결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얘도 관형사형 니은 리을 여린이어 플러스 보조사 가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의문 보조사 가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니은다하고 리을 여린이었다에서는 이게 안 됐잖아요. 왜 안 돼? 걔네들은 다형만 있지 도형이 없기 때문에 아형만 있고 오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있어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일은 어떤 인연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있어. 고형으로 바뀌었어. 저 어떤 공덕을 두셨는고 그러면은 또 의문사 있고 고형으로 바뀌었어. 어떤 인연으로 얻었는고 어떤 때문에 고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의문 보조사로 쳐도 별 문제가 없죠. 그죠? 니은 다 리을 여린이었다는 걔네밖에 없으니까 의문사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다를 의문 보조사로 보긴 뭐하지만 얘네들은 니은 가 리을 여린 히읗 가도 있고
니은 고도 있고 리을 여린 이읒 고도 있으니까 니은과 리을 여린 이읒을 관형사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와 고를 의문 보조사로 볼 수 있어요. 있는데 얘네 둘끼리 그럼 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니은 다, 니은 가. 얘네들의 형태는 되게 유사한데 얘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보고 얘는 또 하나는 니은가 니은고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전성어미하고 의문 보조사를 인정하고 이러는 건 또 불공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하셔야죠. 지금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거 내가 왜 만들었니?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딸이 너희 종가 이것이 어떤 광명고 하라치 같은 경우는 의문형 지금 어미가 가 또는 고 중에서 어느 걸 취하냐에 따라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으로 바뀐다. 근데 이제 저게 아주 전형적인 진짜 의문 보조사죠. 하라치에서는 의문 보조사도 여러분들 지금 다 아형, 오형을 지켜요. 종가, 광명고, 얘 의문사 없고 의문사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걸 보자. 이 대시주가 얻은 공덕이 많냐 적냐 의문사 없네. 구라제는 지금 어디 있나뇨? 얘 있으니까 오형으로 바뀌었네. 자, 이 예문을 봐라. 1,3인칭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사용 여부에 따라서 아형도 쓰고 오형도 쓴다. 자, 이게 3번, 4번 예문을 통한 거. 그 다음 페이지. 5번, 6번 예문을 통한 건 여러분들 이게 다 2인칭 의문문인가 봐. 어떤 행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 디 플러스 니은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신 하난다 안 한다 니은다 니은다. 2인칭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있고 없는데 그런 거 안 따져. 똑같아. 그 다음 페이지.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독백. 이거 지금 다 간접 의문이네요. 간접 의문 같은 경우는 니은가, 니은고, 니은가를 썼거든요. 근데 의문사 없고 얘 의문사 있냐? 아, 있네. 얘는 없네. 있어요. 쏘리. 있어요. 있는데 니은가를 썼잖아. 그러니까 이런 간접 의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의문문 종류가 구별되기도 하는데 에이 이런 경우는 또 예외가 발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건 딱 보이죠. 머리를 깎고 누비옷을 입고 부끄러움이 어찌 없으시겠는가 있단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 일부러 이런 것 같아. 예외가 있기도 하다. 그 다음 추가 설명 보시면 자, 한 가지 더 알아듣고 여기서 문제 나간 거죠. 이 니은다의 경우 의문형 종결어미로 보기로 하지만은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뭘로 보기도 한다. 의문 보조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냥 의문 보조사라고 써야지. 근데 이제 니은다 리을 여린이다 보여주고 니은가 리을 여린이가 보여주고 니은고 리을 여린이고 예문 보여주고 이걸 섞어놓은 다음에 저기서 니은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써라 그러면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니은을 본다면 다도 의문 보조사로 봐야 되고 가나 고도 의문 보조사로 봐야 되는데 가나 고만 의문 보조사로 보고 다를 의문 보조사로 볼 수는 없다. 왜? 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앞에 있는 니은과 리을 여린 이읒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 위에 있는 애들은 몽땅 의문형 종결어미다 라고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의문 보조사 다라고 쓰는 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골고루 넣어두세요 라는 얘기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버스하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쭉 집에 가는 하루 종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앉아있는데 정말 90세쯤 되면 희수미수 백수 노인이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답 벌떡 일어난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야 너 진짜 하루 종일 너무너무 피곤해 죽겠는다가 몸살기도 있고 심지어 코로나 기운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철을 타가지고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아 어쩔 수 없지 그냥 자는 척 해야지. 답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물을 때 의도가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을 때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시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론을 쭉 넣어두고 그리고 그때그때 맞게 출력을 해서 그 방향에 맞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하야셔체에서는 그 어떤 구별도 없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죠. 니까. 하야셔체는 인칭에 대한 구분도 없고 의문사 유무의 영향도 안 받고 그 다음 페이지예요. 하쇼셔체의 의문. 이거는 뭐 지금 물어보는 게 뭔데요? 세존이 숨가쁨 4개 아니하니까 얘는 진짜 의문사 없으니까 A형. 무슨을 하고 오시니 있고 의문사 있으니까 O형. 어디 가시니까 얘는 진짜 혼용한 것 같죠. 의문사 있는데 A형. 7대 지항을 누가 막으니까 얘는 수사의문문이라 일부러 좀 어긴 것 같은. 성의 없이 대답하면은 하쇼셔체는 니까 니꼬를 혼용한 경우도 있다. 성의 있게 대답하면 얘는 맞게 쓴 것 같다. 얘도 맞게 쓴 것 같다. 얘는 진짜 혼용한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백수 건달한테 어디 가시게? 그러면 그것도 수사의문문이죠. 비꼬는 근데 모르는 거지 중세운 거라. 얘는 진짜 혼용한 것 같고 이거는 수사의문문이라 일부러 오형을 안 쓴 것 같고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거는 뒤가 생략인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지에서 얘하고 얘가 틀린 걸 거예요. 왜냐? 하나치 같은 경우는 의문사 사용 여부에 따른 구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왜? 없는 건 뭐 때문에? 2인칭 의문문 때문에. 하야셔체는 얘는 구분 안 되지. 하야셔체는 무조건 니까. 구분 하나도 없음. 얘 이건 맞는 거죠. 진짜 혼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사의문문 때문에 구분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A형 기입형 3번. 여기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